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산책은 자주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항암 치료 막바지인 제 친정 엄마를 모시고 산이고 들이고 많이 나간답니다. 아이들도 중고등학생이 되어 제 손이 별로 필요 없고 각자 자기 공부할 것 한다고 알아서 잘 지내니 40대 후반이 된 지금에야 부쩍 저희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네요. 사실 이혼을 했기 때문에 더 가능한 일 같습니다. 이제 저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남의 편과 시댁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친정엄마가 편찮으셔서 그간 많이 심적으로 힘들었지만 항암이 잘 되어서 완치를 코앞에 두고 있으니 이제 엄마 모시고 행복한 시간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암 환자 친정엄마와 제 남편과의 이혼이라 많은 사연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실 겁니다. 저는 참 기막힌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3대째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는 어느 집안의 외동아들과 선을 보았는데 그게 제 불행의 씨앗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네요. 저희 집은 많이 가난했어요. 친정아빠가 돈 사고만 내내 치다 저 20살 되던 해 돌아가시고 빚만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친척들한테 빌리신 돈이라 어떻게 모르는 척 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랑 저희 언니 그리고 엄마 셋이서 열심히 갚아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생활 하면서도 친구들이랑 많이 못 어울려 지냈고 남들 다 꾸미고 화장하는데 저는 늘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졸업해 쫓기듯 취업했고 저는 여행을 다니며 책을 쓰는 작가가 꿈이었지만 현실과 타협했습니다. 월 250만 원 남집 받으며 200만 원을 친정 엄마에게 보냈어요. 언니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6, 7년을 나 죽었다 생각하고 돈을 갚았더니 모든 빚이 상환되었습니다. 엄마랑 언니랑 셋이서 얼싸안고 좋아했네요. 그즈음 이제 좀 살겠다 싶어 남들처럼 연애도 하고 놀러도 다닐까 싶었지만 저에겐 친구도 패션 센스도 없었습니다. 초라해진 저였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또 제 자랑 같지만 외모가 그리 나쁘지 않았기에 선이나 소개팅 자리가 곧잘 들어왔었네요. 그렇게 몇 번 이 남자 저 남자 소개받아 만나게 되다가 부자라는 전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사람도 저를 너무나 마음에 들어 했고 처음 만나자마자 저랑 결혼하고 싶다며 설레발을 쳤어요. 저는 말이 별로 없었고 남자 만나는 게 어색해서 그냥 수줍게 웃곤 했는데 저의 그런 면이 굉장히 참해 보였다네요. 그 남자의 저돌적인 구애에 저도 마음이 넘어갔고 그렇게 1년 정도 재밌는 연애를 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데리고 이곳저곳 여행도 많이 시켜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줬거든요. 너무나 가난해 엄마 아빠도 안 사주셨던 킹크랩, 툭불 소고기 등 귀한 음식들을 그 남자 덕에 먹어보니 제가 공주라도 된 기분이었죠. 참 바보 같았지만 저는 그렇게 먹을 것에 넘어갔나 봅니다. 그런데 시댁들 집안에서 저를 반대하셨어요. 이유는 저희 집이 별 볼 일 없다는 거였습니다. 보통 사람이 들으면 화를 낼 법하지만 저는 자존감도 자존심도 쭈글쭈글해져 있었기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여서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남편 될 사람 집은 대대로 지역에서 유명한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 집안이라 엄청 부자였어요. 시부모님 차가 3대, 어머님, 아버님 각자 명의로 아파트 한 채씩 있고
남편과 시누이 둘까지도 20살 되자마자 집이랑 차를 하나씩 사주셨더니 말 다 했죠. 남편은 애초부터 직업 가질 생각이 없었고 부모님 가게 물려받아 할 계획이 있던 사람입니다. 저는 가게 일에 자신이 없었고 또 제가 다니는 회사에 이미 적응을 해서 만족을 하고 있었기에 결혼하면 계속 직장인으로 남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분명 제 뜻을 존중해 줬었고요. 당연하지. 나도 하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붙잡고 일하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직원 하나 더 구해 쓰는 게 일도 아닌데 뭘. 그런 남자에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리고 제가 모아둔 돈이 없어서 결혼은 좀 미루고 싶다고 했더니 남자가 떵떵거리며 자기한테 돈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며 자기만 믿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남자가 하도 채근하는 통에 만난 지 1년 반 만에 결혼식을 치르게 된 거죠. 남편이 집과 가전, 가구 모두 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제가 신데렐라라고 생각하더군요. 아파트도 1군 브랜드였거든요. 저도 좋았죠.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남자가 모든 걸 다 해준다니 싫다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만 모든 것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듯이 저는 시댁에서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겨우겨우 모은 2,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예단을 해갔습니다. 어머님이 모피를 좋아한다고 하셔서 800만 원짜리를 하고 200만 원 가량으로 이불을 해갔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제 얼굴로 그 무거운 모피를 던지시며 야, 너 모피 볼 줄도 모르냐? 누가 800만 원짜리를 입어? 나한테 있는 모피 3장이 전부 1,500만 원이 넘는데 돈이 없으면 줬기를 하지 그랬어. 센스가 그리 없니? 라고 소리를 지르셨네요. 그 핏대 잔뜩 세워 저에게 소리치신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제가 너무 놀라 소리 없이 울자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남편이 와이프가 잘 몰라서 그래. 없는 집에서 시집 온 거 알잖아. 엄마가 딸이다 생각하고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남편에게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죠. 그날 집에 와서 서운하다 펑펑 우는데 남편이 저더러 현명하게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돈줄은 어머님이 갖고 있는데 밉보여서 좋을 게 뭐냐면서요. 아까 제 편 들어주지 않은 건 다 저를 생각해서 한 행동이었다며 그 자리에서 제 손잡고 뛰쳐나갔다면 우리는 집도 차도 없이 그지로 살아야 됐을 거라더군요. 그때는 왜 그렇게 순진했는지 많은 것을 누리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어머님은 툭하면 저를 가게로 불러내어 일을 시키셨고 저에게 멍청이, 모질이 등의 비하 발언을 하며 무시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저에게 그날 받은 스트레스를 화풀이 상대로 쏟아 부으시고는 며느리가 편해져서 그래. 나는 내 딸들한테도 그런다. 이런 거 다 담아두면 우리 절대로 가족 못 된다. 알지? 그리고 난 뒤끝이 없어. 너도 다 있거라. 라며 혼자 앙금을 풀어내셨죠.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 버렸는데 말이죠. 그리고 제가 회사 일하고 있는 거 알면서 평일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가게 일 도우러 오라고 호통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결혼 전에 남편에게 직장인으로 살고 싶다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남편은 이에 대해 모르쇠 하더군요. 급기야 어머님은 저에게 회사를 관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쯤 아이 낳고 복귀해 팀장을 달고 본격적으로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제가 그건 어렵겠다고 하니 어머님이 저희 집에 찾아와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해준 집인데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나가야지 뭐 별 수 있니? 네 자식 두고 나가라! 라며 막무가내 집을 거의 반 부셔 놓으시더군요. 그때 아이가 너무 놀라 울면서 경기를 했고 제가 남편에게 제발 좀 말려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우리가 시댁에 얹혀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머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무릎 꿇고 빌며 제발 회사 관두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월급보다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멍청한 짓을 하냐며 아이도 있는데 저더러 이기적으로 굴지 말라더군요. 결국 회사 관뒀습니다. 관두고 시댁 가게도 오며 몇 년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슬금슬금 저에게 가게를 맡기고 본인은 빠지더군요. 저는 남편만 믿고 회사를 관뒀는데 이제와 본인은 제가 있으니 다행이라며 골프 치러 다니고 친구 만나고 반백수로 살더군요. 저는 시부모님이랑 같이 가게 하면서 시집살이 엄청 당하며 고생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근 10년간은 남편이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결혼 전 다정하고 온전한 제 편이었던 모습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어쩔 땐 시어머니보다 저에게 더 폭언을 하더군요. 제가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 어김없이 어머님이 카드를 가지고 협박하셨기 때문에 아이 학원이라도 안정적으로 보내려면 저는 시댁에서 죽어 살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거의 바깥돌이가 되었어요. 어머님한테 하소연하니 어차피 나중에 가게를 맡으면 시아버지처럼 가게 지방령이 될 거다. 지금 많이 놀아두라 그래라 라며 아들 편을 들더군요. 남편이 뭐하고 다니는지 잘 알 순 없었지만 굳이 캐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이미 남편에게 정이 떨어졌고 시댁 가게에 지쳐 에너지도 없었거든요. 제 희망은 아이들 뿐이었고 제 아들들이 공부를 잘해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상급반에 들어가야 한다. 상위시험 응시를 한다. 등의 전화를 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었네요. 그렇게 시댁 무소리로 산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친정 엄마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위암이시라더군요. 검진을 받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서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으셨대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이더군요.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와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 데리고 엄마를 뵈러 가는 일이었어요. 그것마저도 시어머니는 꼴보기 싫었던지 가게 너무 자주 비우지 말라며 눈치를 주셨는데 그게 어찌나 가슴에 한으로 남던지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났을까? 시부모님께서 당신들도 건강검진을 좀 받아봐야겠다며 병원에 가셨는데 시어머니 역시 갑상선에 뭔가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어머님 역시 암이시더라고요. 남편이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울더라고요. 그런 모습 처음 봤습니다. 온 집안이 슬픔에 잠겼지만 그 분위기도 잠시 시부모님은 가게를 쉴 수 없다며 저에게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치료도 받아야 하고 이제 쉬엄쉬엄 해야 할 것 같으니 저더러 시어머니처럼 가게 사장 역할을 해달라고 온 가족이 부탁하더군요. 저는 그건 힘들다. 아직 애들 중학생이라 손도 많이 가고 친정엄마도 항암 치료하셔서 자주 들여다 봐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벼락같이 화를 내면서 야! 너 우리 엄마 덕 보고 편하게 살았으면서 어떻게 이러냐? 우리 엄마 암이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 척을 할 거야?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더러 가게를 맡아 할 건지 시어머니 병간호를 할 건지 하나를 정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이지 시댁 가게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제가 옷이나 가방 사는 것도 일일이 어머님 허락을 받아야 했기에 쇼핑조차 못했는걸요. 게다가 남편 본인조차 가게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저에게 강요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당신이 이 집 아들이니까 당신이 맡아서 하라고 했더니 알겠으니까 시어머니 병간호를 맡으라고 하더군요. 대신 우리 엄마 옆에서 24시간 내내 붙어 있어. 우리 엄마가 먹고 싶다는 거 다 해다 드리고 심부름 전부 해. 가게 일 안 할 거면 이거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당신 정말 너무하네. 나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단 하루도 성실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시집살이, 집안일, 당신이랑 애들 뒤치다꺼리 다 했는데 지금 이런 취급 뭐야? 그리고 우리 엄마도 암 환자인 거 잊었어? 시어머니만 암 걸리셨냐고. 야, 우리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걸 시집살이라고 하냐? 네가 일을 못하니까 엄마가 잔소리 좀 할 수 있지. 너는 예전부터 느꼈지만 너무 꽁에 있어서 탈이야. 남편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며 시어머니 병간호 안 할 거면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저 대신할 여자 널리고 널렸다면서요. 그 말 듣자마자 저도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끊기는 느낌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하나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래, 이혼하자. 나도 이런 생활 이제 그만하고 싶어.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남편이 피식 웃으며 어디 한번 해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이후 정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바로 이혼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하면서 자기 암 걸렸는데 이럴 거냐고 난리를 치시더군요. 어머님, 저희 친정어머니도 암 걸리셨는데 어머님 하나도 신경 안 쓰셨잖아요. 심지어 저더러 친정엄마 본다고 자주 자리 비우지 말라고 눈치까지 주실 정도였는데 어머님 몸속에 있는 암이랑 우리 엄마 몸에 있는 암이랑 다른 건가요? 제가 냉랭히 얘기하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며 말도 제대로 못하더군요. 저는 다 이야기했습니다. 결혼해서 제가 얻은 건 집 하나뿐이었다고. 심지어 그 집은 제 명의도 아닌 어머님 집이고 매일 두 발 뻗고 편히 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시댁을 위해서 일했고 모진 소리 참아가며 무소리처럼 살았다고 했죠. 모든 증거가 있으니 법이 알아서 해줄 거라고 차분하게 얘기했더니 어머님이 덜컥 실감이 나셨는지 제 손 붙잡고 빌더라고요. 너 없이 가게를 어떻게 하니? 너도 알잖니? 우리 아들놈 장사에 소질 없는 거. 저에겐 가게가 문제가 아니고 제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셨고 남편도 뒤늦게 겁이 났는지 저에게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 반성했다. 이혼만은 참아달라 빌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이혼 소송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며 알게 된 사실이 있었죠. 바로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점이었네요. 솔직히 밖에서 뭐 하고 다니나 궁금은 했는데 알고 싶지 않았다는 게 맞았다는 것 같아요. 집안일에 가게 일에 너무 지쳤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시댁 가게에 매달려 살고 있을 때 5살 연하의 유부녀를 만나고 다녔더군요. 그 여자의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그 여자 남편에게 사정없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꼴 보고 뒤로 넘어가시더군요. 그렇게 모든 자료 제출해 이혼 소송에서 2년 만에 이겼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에 그동안 시댁에서 일했던 값을 시급으로 매겨 2억 정도 추가로 받아냈어요. 그리고 양육권과 양육비를 아이 한 명당 40만 원, 총 80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들 학교 근처에 전세로 아파트를 얻었고
친정엄마를 모셔왔어요. 그리고 살뜰히 간호하며 항암 치료 받으시게 했죠. 그렇게 엄마는 모든 치료를 이겨내며 저의 간호를 받으며 많이 나아져 가시고 계세요. 지금 벌써 이혼한 지 2년이 흘렀는데요. 큰아이는 고3인데 아마 우리 학교에서 최고 좋은 대학교에 갈 듯하네요. 둘째도 공부에 소질이 있고요. 전 남편과 그 집안의 근황은 들을 때마다 놀랍더군요. 일단 전시댁 가게가 망했습니다. 어머님이 손 떼고 전 남편에게 위임하려 하셨는데 남편이 운영을 개떡같이 해서 알바들도 하루아침에 다 간둬버리고 손님도 끊겼다네요. 그래서 어머님이 다시 사장으로 들어오셨는데 어머님 역시 항암 중이라 몸이 약해지신 관계로 운영을 제대로 못하셨다네요. 결국 저의 이혼 이후 2년 만에 가게는 폐업을 했고 그동안 벌어둔 돈을 빚 갚는 데 쓰느라 어머님 아파트 하나를 팔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또 가게를 낸다고 아버님의 아파트를 팔았는데 그거 역시 망해간다는 소문이 있고요. 남편 명의 아파트 하나 있는데 아마 거기서 시댁 식구들 다 모여 살겠죠. 어머님은 혼자 셀프 간병하느라 죽을 마실 거고 남편과 자식이라고 있는 것들은 다 사람 구실을 못하니 속 터지실 겁니다. 남편이 가끔 제 아이들을 만나면 자기 조만간 알거지 될 것 같으니 엄마랑 다시 합치게 도와달라는 헛소리를 한 모양인데 아들들은 전적으로 제 편이라 그런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연락도 안 할 거라고 했다더군요. 제가 아이들은 참 잘 키워 다행입니다. 친정엄마 더 건강해지시면 저도 알바 시작하려고요. 지금은 엄마랑 시간 보내는 게 더 좋습니다. 날이 좋네요. 오늘도 즐겁게 산책하다 와야죠. 여러분도 모든 근심을 끊어버리시고 행복한 나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 2년 차인 새댁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시어머니랑 벌써부터 큰 트러블이 생겨 시댁과 사이가 안 좋은데요. 제가 너무한 건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저랑 남편은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둘 다 스펙이 비슷하다는 말이죠. 학벌도 비슷하고 모아둔 돈도 비슷, 양가 금전적인 사정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양가에서 5천만 원씩 지원받은 후 저희가 모아둔 돈이랑 일부 대출 껴서 수도권의 아파트를 하나 매매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남편에 대해 크게 꿀릴 것이 없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유는 키가 작고 뼈대가 얇기 때문이라네요. 솔직히 그냥 꼬투리 잡아 며느리 기 죽이는 거죠. 요즘 세상에 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나중에 아들이라도 낳아봐. 아들은 보통 엄마를 닮는데 너 닮으면 비리비리해서 남자애가 구실이나 하겠니? 이래서 유전자가 중요하다는 거란다. 그걸 신혼여행 다녀와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 제 면전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당황해서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어머님을 말리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만 물끄러미 바라보실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열이 받아 어머님, 유전자로 따지면 현준 씨 역시 우월하진 않죠. 이마가 훤하잖아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보니 탈모기가 있는 듯한데 만약 제가 남자아이 낳으면 100% 탈모겠네요. 저희 집엔 탈모 없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의 얼굴이 새빨개지시며 아니, 나는 탈모 없어 얘. 스트레스 받아서 요새 좀 휑해진 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네, 원래 탈모 유전자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가는 거래요.
어머님이 탈모 아니셔도 어쨌든 제 남편에게 탈모 유전자가 있는 거죠. 저도 걱정이네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어머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난리도 아니더군요. 정작 머리 훤한 아버님은 허허 하시며 인정하시는데 말이죠. 제가 그렇게 결혼 직후부터 어머님한테 할 말 다 하고 이겨 먹으려 하니 기분이 엄청 나쁘셨나 봅니다. 그날 이후부터 안부 전하며 명절 오가는 순서 등으로 저에게 압박을 주셨어요. 뭐만 하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모른다. 아직 애송이라서 그렇다. 등등 저를 가스라이팅하며 가르치려고 하셨어요. 게다가 저희 신혼집에 말도 없이 찾아와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시며 저에게 사치가 심하네, 집 정리를 잘 못하네 등등 잔소리를 엄청 하셨습니다. 제가 원피스를 하나 새로 사서 옷장에 걸어 놓았는데 택이 안 떼어져 있으니 가격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20만 원이라고 적혀 있으니 시어머니가 엄청 놀라신 모양이에요. 저더러 돈이 땅에서 샘솟아 나오냐며 이렇게 저더러 비싼 옷을 사면 그 돈을 자기 아들이 갚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치 좀 부리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옷이 택에는 20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3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택에만 그렇게 되어 있지 실제로는 아니라고 했더니 어른을 가지고 논다며 저더러 건방지게 거짓말을 한다고 난리를 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친정 엄마에게 전화해서 딸 교육 다시 시켜 보내셔야 한다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 듣자마자 저도 꼭지가 돌아서 어머님, 왜 사실을 이야기하던데 믿질 않으세요? 현준 씨가 어릴 때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며 자랐나요? 그래서 남의 자식도 툭 하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라고 대들었더니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며 놀라시더군요. 저는 한술 더 떠서 직접 그 자리에서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파리해지며 저더러 미쳤다고 하더군요. 그냥 해본 말이야. 정말 안 싸돈한테 전화를 드리면 어떡하니? 당장 끊어. 어머님이 폰을 뺏으며 끊어버리셨고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시다가 나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저희 집도 안 오셨고 전화도 거의 안 하셨어요. 단 어머님이 제 남편에게 전화해서 며느리가 무섭다, 보통 성질 아니니 조심하라 하셨다네요. 남편은 어머님이 선을 넘은 걸 아니까 도리어 어머님에게 화를 내며 그만 좀 하라고 언성을 높였고 그래서 모자간에 말다툼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게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되어 일어난 일이었죠.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한다는 사람들 심정을 100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해서 한 결혼인데 그 남자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저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못 잡아먹어 안달이면 그 결혼이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라도 어쨌든 아들이 선택한 사람인데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어머님 마음에 들 때까지 가르치고 교정하며 기를 죽이고 순종하게 만들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저희 친정 엄마한테 전화한다 어쩐다 하신 건 정말 선 넘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어머님한테 정이 제대로 떨어졌죠. 그러다가 사건이 제대로 터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2월에 결혼을 했고 제 생일은 결혼식 1주 전이었습니다. 제 남편 생일은 10월이고요. 남편 생일 전쯤이 추석이었는데 그때 저희 친정에 가서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소갈비에 미역국 푸짐하게 차려주시고 남편이 잡채 좋아한다고 해서 정말 대솥 가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한다고 봉투도 두툼하게 해서 주셨고요. 그렇게 추석날 장모님 사랑 듬뿍 받고 온 사위였죠. 구태여 시댁에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댁에서는 제 남편이 생일 2주 전에 처갓집에서 미리 생일상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그렇게 남편 생일 당일날이 되었죠. 어머님이 새벽부터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현준이 생일인데 미역국은 끓였니? 아직 안 끓였으면 어서 일어나서 끓여라. 고기는 있지? 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지금 새벽 5시예요. 저희 아침 안 먹고 출근하는 거 모르세요? 그리고 저녁에 생일 기념으로 외식하기로 했어요. 제가 짜증 섞인 말로 대꾸하자 어머님도 기분이 나쁘신 듯. 아니, 오늘 같은 날은 아침에 남편 생일상을 좀 차려줘야지. 아무리 맞벌이라도 너무하는구나. 라며 전화를 탁 끊어버리셨죠. 그래서 그날 새벽부터 기분이 안 좋아 생일 맞은 남편에게도 제가 짜증을 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전화를 받게 하냐고 화를 냈더니 남편도 면목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날 점심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또 왔습니다. 현준이가 전화를 안 받는구나. 우리 아들 오늘 생일인데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생일 축하한다는 연락은 받은 거겠지? 네? 그건 모르죠. 그리고 현석 씨네 부서 오늘 출장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희 엄마 설마 딸 결혼하고 맞는 첫사위 생일인데 오늘 전화 한 통은 주셨겠지? 글쎄요. 엄마도 바쁘고 저도 바빠서 오늘 통화 못했는데요. 제가 무뚝뚝하게 이야기하자 어머님이 한숨을 신경질적으로 팍 쉬시며 네가 모르면 어떻게 하니? 라고 소리를 치시더니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 폰으로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는 이것저것 캐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장모님이 오늘 생일 축하 전화를 하셨냐는 게 질문 같았습니다. 남편이 밥 먹으며 무심하게 안 받았다고 하자 어머님이 전화를 끊어버리시고는 저에게 전화를 거시더군요. 그러더니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며 예! 너희 엄마 정말 너무하시다. 오늘 사위 첫 생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니? 네가 사위 생일 몇 월 며칠이라고 귀뜸 안 해드렸어? 그렇다면 너도 문제다. 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저희 어머니 사위 생일 잘 알고 계세요. 저번에 추석에... 하지만 어머님은 제 말을 끊고 본인 할 말을 이어가셨어요. 알고 있는데 전화를 안 해? 그럼 안싸돈 정말 문제 있으시구나. 당연히 해야 할 걸 안 하시면 그건 정말 걱정이 될 만한 문제란다. 혹시 치매 같은 건 아니시지? 어머님이 분노에 겨워 저에게 실언을 하고 마셨습니다. 사위 생일날 전화 안 했다고 치매라는 소리까지 하시다니요. 저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그 순간 바로 젓가락을 탁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바꾸며 우리 엄마가 당신 생일날 전화 안 했다고 치매라고 하시네? 어머님 해도 너무하신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야 할까? 라고 소리치고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씻고 침대에 누워 있었죠. 남편이 헐레벌떡 들어와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엄마 대신 사과한다고 빌더라고요. 저는 다 필요 없으니 어머님이 사과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받고는 어머님한테 자기는 이미 생일상 거하게 받았다. 장모님이 얼마나 잘해주신 줄 아느냐. 봉투도 두둑하게 받았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며느리한테 실언하냐. 화를 엄청 냈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뻘쭘해져서는 자기도 잘 몰라서 화를 낸 거라며 며느리 기분을 풀어주라고 돈 10만 원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말에 더 열받더라고요. 어머님은 사과할 만큼 저에게 자존심 굽히고 싶지 않으니 10만 원으로 때우자는 거죠. 저는 그날 남편에게 10만 원 집어던지며 그냥 이혼하자고 울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도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신 어머님이 저한테 실언하지 않도록 똑바로 조치하겠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날 새벽 3시까지 싸웠던 것 같습니다. 싸웠다기보다는 저의 일방적인 화풀이였고 남편은 고스란히 그걸 다 맞았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한테 정말 쓸데없는 연락은 안 오긴 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한 번만 더 며느리한테 시비 걸면 다신 본가 안 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죠. 안 그래도 2, 3년 안에 손주 계획이 있던 터라 시어머니의 기대가 엄청났는데 손주도 못 보고 살 수도 있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겁이 덜컥 나신 듯 합니다. 그치만 어머님한테 사과의 한마디는 결국 받지 못했죠. 계속 열받았고 분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 뒤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되더라고요. 사위 첫 생일에 장모님이 해야 할 건 있고 며느리 첫 생일에 시어머니가 해야 할 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머님이 그 난리를 쳐놓았으니 자기 말에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첫 생일날 장모님표 생일상 거하게 받은 것도 이미 알고 있으니 시어머니도 찔리는 게 있다면 뭔가 준비를 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만 한다면야 저도 어머님에 대한 앙금을 풀고 그냥 도리하며 잘 지내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제 생일 전날에도 당일날에도 어머님한테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버님한테는 생일 축하한다고 장문의 카톡이 와 있었고요. 남편에게 물어봤죠. 어머님이 혹시 내 생일 모르시냐고요. 그랬더니 떨리는 눈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했습니다. 달력에 적어 놓으시는 것도 봤다고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어머님이 떨떠름하게 받으시더군요. 어머님,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세요? 어? 오늘? 글쎄, 난 모르겠는데? 어머님은 분명 알고 계시는데 모르는 척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축하한다는 말도 하기 싫어서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였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한숨을 쉬며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랑 어디 좀 같이 가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편한 옷 입고 기다리고 계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의아한 듯 어딜 가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그날 되면 아실 거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 제가 차를 끌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이 옷을 차려입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데이트라도 하려는 건가 싶은 기대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님을 모시고 행선지로 향했죠. 어딜 가냐고 물으셔도 가보시면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주차장에 도착했고 어머님께 내리시라고 했죠. 여기가 어디냐? 여기 병원 아니니? 네, 이 근방에서 가장 유명한 치매 센터예요. 10시에 검진 예약해놨으니 가셔서 검사 받으시면 되세요. 뭐라고? 치매 센터? 여길 왜 왔냐? 어머님, 치매 검사 받으셔야죠. 어떻게 며느리 첫 생일을 잊으실 수가 있어요? 그이 얘기 들어보니 달력에 적어 놓으셨다고 하던데 그렇게 중요한 날을 잊으시면 안 되죠. 뭐라고? 아니 며느리 생일 좀 잊었다고? 치매 검사 받아보라는 게 말이 되냐? 어머님 얼굴이 새빨개지며 당황하시더군요. 네, 어머님도 저희 친정엄마 보고 사위 첫 생일 잊었다고 치매 아니시냐고 했잖아요. 뭐라고? 아니 그때 그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실수한 거고 너 설마 그 일을 아직도 마음에 담아서 이렇게 복수하는 거냐? 복수라뇨. 저는 어머님이 걱정돼서 이렇게 병원에 왔는데요. 제가 싱긋 웃으며 어머님을 바라보자
어머님이 턱까지 덜덜 떨며 저더러 대단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막무가내 차에서 내려 택시 타고 집에 간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님을 붙잡고 10시 예약했으니 검사만 받으라. 분노 조절 안 되는 것도 병일 수 있다고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엉엉 우시더라고요. 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 너 성질 대단한 거 제대로 알았다. 다신 안 건드릴 테니 그만하자. 어머님, 그럼 사과도 하셔야죠. 저희 친정엄마 치매 아니냐고 했던 거 저한테 너무 상처였으니 사과하세요. 제가 어머님 가방을 붙잡고 늘어지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근거리더군요. 그러자 어머님이 다 익은 토마토처럼 빨개진 얼굴로 미안하다, 미안해, 됐니? 나 갈란다 라고 하시며 택시 승차장으로 뛰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대로 차 끌고 집에 왔고요. 남편이 아침부터 어딜 갔다 오냐고 하길래 제가 다 말했습니다. 어머님 모시고 치매센터 갔다 왔다고 하니까 처음엔 놀라더니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며 좀 원망스럽게 얘기하길래 이렇게 안 하면 어머님은 결혼 생활 내내 저를 갈구실 텐데 그럼 우리는 이혼밖에 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수긍하더군요. 어쨌든 자기가 중간에서 잘 못해서 저에게 상처 준 거라며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고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저에게 전화 절대 안 하시고요. 아버님 통해 말씀하시길 이번 명절에는 식사도 건너뛰자고 하시네요. 어머님이 머리 싸매고 알아 누우셨나 봐요. 저는 사과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회사 동기들한테 얘기했더니 박장대소하면서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선배는 눈물 흘리면서 자기도 시어머니한테 좀 그랬어야 했는데 못한 게 한이 된다며 울더군요. 그런데 누군가 말하기를 이런 시간이 오래되면 결국은 남편이 저에게 시어머니께 져드리기를 요구할 수도 있다네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건가요? 먼저 선 세게 넘은 시어머니는요? 다신 그러지 말라고 경고 차원에서 치매센터 데려간 겁니다. 손 붙잡고 끌고 가서 검사 받으시게 한 것도 아닌데 제가 너무한 건가요?